한국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우리 학교 등록 학생 숫자가 올랐어요. 웨이트리스트라는 대기자 명단. 그것도 해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학교는 이렇게 한국말은 인기가 있습니다. 서점에서 이렇게 책 읽는 모습 보면 어떠세요? 제가 올 때마다 꼭 교보문고에 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소가 요 하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과 삶 사람 산책의 김재원입니다. 광화문 교보문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책 읽는 한국인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외국인의 눈에 책 읽는 한국인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한국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죠. 어쩌면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하는 하버드대학교 한국학 박사이신 마크 피터슨 교수님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인을 사랑합니다. 한국도 사랑합니다. 분주한 가운데도 조직상에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한 도시에 1,000만 명을 달아갈 수 있는지, 또 지하철, 교통, 음식, 상수도 뭐 이런 거 잘해요. 제가 좀 한국 올 때 그렇지 않았었어요. 제가 좀 한국 올 때는 65년도였습니다. 1965년이요? 60년 전에. 근데 그때는 물이 하루에 몇 시간 나왔다가 안 나온 거 있어요. 시간제로 공급하고. 또 전기도 잘 나가요. 그때 모든 시설이, 또한 그때는 하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서울이 이렇게 바뀌고 한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서울은 요새 아주 잘 돼 있어요. 대형 서점에서 이렇게 책 읽는 모습 보면 어떠세요? 좋아요. 제가 한국에 제가 좋아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거 하나입니다. 또 제가 올 때마다 꼭 교보문고에 옵니다. 사실 미국에도 대형 서점이 있긴 있잖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주로 인터넷으로 사죠. 하지만 서점에 꼭 들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서점 분위기가 마음에 드세요? 이유는 요새 사회가 바꾸는데 많은 일은 이걸로 하잖아요. 근데 책을 만지는 거 마음이 편한 거예요. 질감 느끼는 게 예. 책 읽을 때 책 냄새도 나잖아요. 예. 또 옛날 책도 냄새 있어요. 그럼 우리 향기도 맡고 책 얘기도 하러 한번 같이 둘러보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사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한국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학교 등록 학생 숫자가 올랐어요. 우리 학교에 1학년 한국어 15명이 있어야 개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과목도 안 돼요. 12명밖에 없는데 봐주세요. 10명밖에 없어서 봐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5, 6 있습니다. 15명씩. 언어는 작은 클래스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5, 6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말로 웨이트리스트라는 대기자 명단. 그것도 해요. 다음 학기 기다리라 한 거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학교는 이렇게 한국말은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건 얘기할까요? 우리 학생들 지금 한국말은 조금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대강 알아듣기. 근데 어느 때 우리 선생님이 한 50세 되신 분인데 학생들에게 얼마나 말을 아시는지 조금 대화했습니다. 한 학생 방학 동안 재밌었습니까? 그 학생이 네, 너는 50세 된 선생인데 네, 너는? 그러니까 드라마로 반말을 배워서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실수해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초 과정이니까요. 나중에 배울 테니까. 사실 한국어를 배우신 지 꽤 오래됐으니까 이 얘기를 듣고 웃으시지만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존댓말과 반말은 어려운 거죠. 이건 뭔지 모르죠. 실제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에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많아졌어요. 미국에. 또 번역한 것도 많고. 점점 한국 문학이 세계의 무대에 많이 진출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또한 연속극, 보통 드라마라고 하죠. 또한 기생충. 영화. 첫 번째 외국 언어로 한 영화 우수상 받는 것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 이후로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하고 여러 개도 있어요. 교수님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역사책도 그렇고 문학책도 좋아해요. 문학책도 좋아하시고요. 문학도 가르쳤습니다. 이쪽에 조선왕조실록이 좀 있는데요. 조선왕조실록 그거 재밌을 거예요. 조선왕조실록 읽었습니다. 원본을. 도움이 조금 필요한데 아전을 봐서, 또한 제가 한국에 학생 때는 제 논문을 완성하려고 한문 선생 구했습니다. 그 한문 선생이 아주 지방 사람인데 사소삼경을 다 외우신 사람이에요. 한 번 왕조실록을 읽었는데 나는 준비상으로 준비해가지고 부분하고 상의를 해서 어려운 거. 왕조실록은 사실은 간단해요. 왜냐면은 왕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뭐 이거 합시다 그러지 말자. 어느 때 하나 읽었다가 이 글은 나오는데 무슨 글인지 좀 애매해요.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이거 뭐예요? 그것은 춘추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아세요.
물어봤어요. 춘추 어디요? 뭐 실장 제일 앞에 있을 거요. 확인해 보니까 딱 맞아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또 배우는 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떤 사람 시력으로, 어떤 사람 청력으로, 어떤 사람 경험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한국에 과거제도 있었잖아요. 그거 외우기. 그러니까 제 선생님이 외우기 참 좋았어요. 사서삼경을. 줄줄줄줄 외워요? 그래요. 사서삼경을. 네. 저 열곡 선생은 9번 시험 보고 9번 장원했잖아요. 네. 그도 장원공이라고. 9번 장원한 사람. 그분은 13살 때 첫 번째 급제했잖아요. 지방 시험을. 그분은 똑똑하긴 똑똑한데 외우기 그런 거예요. 외우로 인해 공부의 기초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요새는 강조를 안 하죠. 왜냐면은 외우기 좋은 학생이 있고 외우기 못하는 학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노력을 하는데 미국서는 외우기는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했었으니까요. 하여튼 실록은 이거 보니까 반응이 그겁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 실록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재미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도 나와요. 또 왕하고 대화하는 거. 제가 하나 한국 역사를 공부한 결과가 한국은 원래 민주주의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씨앗이 있는 나라다. 왕조 시대에도 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삼사, 왕에 비평하는 세 가지 관이라고 할까요? 세 가지는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 그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는 왕에 보는 거, 하나는 정부에 보는 거. 또 홍문관은 원래는 삼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모두 다 왕에 비평하는 거예요. 열이 많은 이상이 높은 젊은 관료이라도 왕을 비평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화가 그 시절부터 민주주의의 씨앗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checks and balances, 균형이 있고 맡기는 것도 있고 이것은 check and balance라는 거예요. 조선시대라고 해도. 그러니까 한국서는 민주주의화 할 때는 진짜 한국의 본질하고 알만한 거예요. 한국 역사의 흐름 속에는 이미 그 시절부터 민주주의의 씨앗이 시작되고 있었다. 또 사실은 전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의 민주주의가 미국의 민주주의보다도 발달돼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뭐냐면은 대학교 총장님 뽑을 때 교수 중에서 뽑죠. 미국서 안 그래요. 미국서는 위원회에서 우리 학교는 교립 학교인데 교회위원회, 주립 학교면은 주회위원회. 총장님을 뽑을 때 위원회에서 뽑아요. 한국서는 교수를 뽑죠. 근데 몇 군데는 그만두었고 다시 위원회로 옮겼었어요. 왜냐면 민주주의 하면은 인문과에 총장 되면은 인문과에 혜택이 있고 과학과에는 혜택도 있고 이렇게 좀 있었으니까 그래도 몇 군데는 총장은 교수로 뽑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보다도 민주주의 됐다. 그 흐름이 이미 조선왕조실록에서 느껴진다. 이게 저도 조선왕조실록을 제대로 못 읽었는데 재미가 있어요. 교수님이 과외 선생님까지 두고 읽으셨다고 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기 책 하나 재미있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 양반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어요. 김구 선생님.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금년은 유네스코에 인정한 150년 생일이에요. 탄생 150주년. 인정해요, 유네스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의 대통령 됐잖아요. 조기 대통령. 근데 이승만 박사 대신에 됐죠. 이번에 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자기 꿈속에 생각한 나라. 대한민국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문화적인 나라. 군세력이 강한 나라 아니고 충분히 군세력 있지만 다른 나라를 정복할 나라가 아니라고. 우리는 다른 나라한테 침략을 받았어도 다른 침략도 나라를 받고. 침략한 적은 없죠. 다른 나라의 시민지 됐으니까 다른 나라를 시민지를 안 하려고 아픔을 아니까 그만큼 다른 나라를 아프게 하지 않기로 합니다. 오히려 문화적인 나라가 하겠다고. 김구 선생님의 치아포 의거와 문화 강국 비전하는 바로 그 책이네요. 비전이에요. 한국이 문화 대국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김구 그래요. 선생님은 그 시절부터. 그분은 산에 숲이 많다는 것 좀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게 됐지요. 그때 계실 때는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우리가 6.25 사변 때 나무가 없어진다고 알고 있지만 일제시대의 사진을 보니까 일제시대에도 벌써 없어졌어요. 온돌방 태우기 위해 나무
잎사귀를 가지를 다 태웠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숲이 아주 대단하잖아요. 네. 이분도 금속에 갔다고. 푸르른 대한민국을 봤다고 음. 그 시절에 이미 말씀을 그런 희망이 하셨거든요. 있었다고. 네, 이게 눈에 띄셨나 봐요. 김구 네. 선생님의 치아포이거와 그 문화가 사진을 보니까 이미 그때 세계 속의 대한민국 문화를 예측하셨다 이런 네. 얘기죠. 다른 책도 후삼국 이거 보니까 영웅들의 시대 후삼국 시대에 세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왕궁, 또 왕궁 위에 궁예 있었잖아요. 네. 또 그 상대방은 견훤 있었잖아요. 그 세 사람인데 근데 재밌는데 제 선배가 그 사람이 이랬대서 영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아주 악한 사람 이거요. 이 세 사람이 왕건은 ugly예요. 왕건은 자기 부인을 죽였고 네, 뭐 여러 가지. bad는 견훤 지었으니까. good가 왕건. 근데 그 사람 역사가로서 평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기는 사람, 진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 쓰는 거죠. 사실상은 왕건은 제일 나쁜 사람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견훤도 나쁜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좋은 사람일 수 있죠. 궁예는 최고 좋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부인만 죽였지만 하여튼 역사관으로 조금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영웅들 시대. 우리가 왕건 견훤궁의 이 시절은 또 잊을 수가 없는 소중한 시절이기도 하죠. 우리 그래요. 역사 속에서. 제가 맨날 얘기한 것이 한국 역사가 평화롭게 넘어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야서부터 신라로 넘어갈 때 아주 평화스러웠어요. 군 세력으로 가야는 항복했지만 가야는 항복해서도 왕가는 신라에 들어가서 흡수된 거예요. 진골됐어요. 어떻게 항복한 망한 나라를 진골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평화롭게 넘어왔다는 거. 또 그 다음에는 왕건이 신라 왕을 봐주는 거예요. 견훤은 나쁜 놈이라 이렇게 싸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왕건이 신라 왕을 봐주니까 왕건이 이겼을 때 신라를 망시키지 않고 신라는 평화롭게 고려로 넘어왔어요. 또 고려는 조선으로 넘어올 때도 평화스러웠어요. 그런데 평화스럽지 않다 하는 사람들이 근거가 왕실을 다 죽였다 하는 말인데 거짓말입니다. 왕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죽였는데 원래는 왕씨가 없습니다. 혼성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제일 많이 급제자 하는 집안이 전주 이씨입니다. 전주 이씨 170명 급제한 거예요. 근데 고려시대에 왕가가 왕씨 급제한 것이 4명밖에 없습니다. 70하고 4하고 그만큼 왕씨 없어요. 많지 않았다. 많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왕씨 없다 해가지고 다 멸종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이성계 씨도 평화롭게 넘어갔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합쳐질 때도 네. 비교적 평화롭게 흡수했다. 난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하나 더 드릴까요? 한국에 키미팍 많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에 먼저 왕가를 죽이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 안 그래요. 밀양 박씨, 네. 박혁거세의 후손이잖아요. 김씨는 수로왕의 후손하고 김알지의 후손, 왕가 했는데 죽이지 않고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이슈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나라 비해서 다른 나라처럼 김씨가 21%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만 베트남이 있어요. 근데 베트남은 윈씨가 많은데 근데 조금 가짜입니다. 무슨 가짜냐면은 마지막 왕조가 윈씨 왕조인데 그때는 많은 사람이 원수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름을 윈으로 바꿨어요. 또 지지하는 사람은 윈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윈씨는 베트남에서는 40%예요. 근데 가짜야. 한국서는 성을 못 바꿔요. 저기 내시가 있잖아요. 내시는 내시 될 때에 원가족 있잖아요. 그 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 족보 있습니다. 내시 족보는 이씨의 아들은 최씨, 최씨의 아들은 송씨, 송씨의 아들은 백씨, 백씨의 아들은 이씨. 족보가 성을 못 바뀐다. 자기의 원가족 성을 갖고 와서 승계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에 김씨, 이씨, 박씨가 이렇게 많은 건 왕조가 바뀌어도 전 왕조의 왕가문을 멸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거요. 근데 여기 아주 좋은 책 하나 있어요. 우물밖에 개구리가 보는 한국사 마크 피터슨 집. 아까 말하는 것도 여기 몇 개 나옵니다. 또 읽기가 쉬워요. 주 넣지는 않았고 아주 평화스럽게 얘기를 한 거 했어요. 일반 사람을 위해. 1부는 평화롭고 안정된 역사를 품은 한국, 네, 2부는 중국의 유교와는 다른 한국의 유교, 3부는 문치와 선비문화, 한국사의
아름다워. 한국의 유교가 중국의 유교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유교 문제예요. 요새 한국 사람이 유교를 싫어하는 사람 많아. 또 제사를 안 한 사람 많아. 족보는 가짜라고 하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염려해요. 유교는 좋은 거요. 근데 유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은 유교 사회 창출이라고 썼습니다. 지금 새로 쓴다면은 유교 사회라고 안 할 거예요. 북의 사회라고. 문제는 유교 사회는 꼭 북의 사회는 아닙니다. 어떻게 아냐면은 조선 초기는 고려 시대는 신라 시대는 평등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남녀 상속권 똑같았어요. 또 혼인법 시집독하는 것도 있고 장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평등한 사회였는데 17세기 말서부터 북의 사회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는 남존여비 시집만 가는 거, 또 아들 없으면은 집안에 입양하는 거 이런 것들 또 집성촌 생기고 이거 모두 17세기 말서부터 생긴 거예요. 이계 사회가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유교를 버립시다 한 사람들이 유교를 버리지 말고 북의 사회를 버리세요. 또 유교를 좀 보존하세요. 우리말로 don't throw out the baby with the bathwater. 목욕물에다 아기를 목욕시킨 다음에 물을 버릴 때 아기까지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교를 보존해야 사회가 잘 되는 것이라 유교 생각해요. 전통은 바람직한 예절 문화를 지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17세기에 부패된 유교입니다. 남녀 차별하는 것이 안 됩니다. 또 거기서는 분명히 남존여비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조선 초기는 자유롭게 예를 들면 요새 사람들이 본관 있잖아요. 김해 김씨, 밀양 박씨. 근데 본관에 계시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선생님 본관 어디요? 김해 김감리. 김해 안 사시죠? 그렇죠. 왜? 그러네요. 옛날에 할아버지들 장가 갔으니까 다른 곳에. 그래서 김해 김씨는 중청남도에 있고 중청북도 있고 경상도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고 모든 성씨는 다 그래요. 장가 갔었으니까. 장가를 갔으니까. 이런 거 있어요. 북의 사회 있기 전에 무슨 사회 있었을까요? 모계 사회가 있었던 거예요? 안 해요.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닙니다. 북의 사회 있기 전에 평등 사회 평등 있었어요. 사회. 또 양계 사회. 양계 사회. 양계 사회. 예를 들면 율곡 선생 오축헌에 태어났죠. 오축헌은 누구의 건물이에요? 신사임당의 건물. 신사임당의 아버지 건물 아닙니다. 신사임당의 건물입니다. 왜? 신사임당이 그 건물을 어머니로부터 영인 이씨로부터 얻었습니다. 그 영인 이씨가 그 건물을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그의 어머니 율곡의 증조 할머니로부터 강릉 최씨로부터 얻었습니다. 또 강릉 최씨가 그 건물 지었을 거예요. 확실히 모르는데. 근데 그것은 모계로 내리고 성씨는 북계로 내리고 성씨는 어디까지나 남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누군지 알아. 아버지는 누구요? 내 자식이다. 내 이름을 준다. 엄마는 내가 낳았으니까. 그 중고가 되는 거죠. 네. 나는 그런 연구를 좀 합니다. 여기서도 나와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결혼을 해도 여성도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 부분도 원칙이에요. 미국서도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원래 양계한 나라인가 봐요. 우리는 예부터 양성평등의 나라였다. 맞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지금 새로운 시대 아닙니까? 여자는 권력은 있죠. 얼마 전에 외무고시 여자는 한 70%예요.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대사님은 여자분은 70%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외교관 시험에 여성 합격률이 높은 걸 보면 앞으로 해외에 나가는 대사들이 여성이 많아질 것이다. 제가 젊은 외교관을 하나만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70% 대사님은 여자 될 겁니까? 그럼요.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성의 시대입니다. 근데 평등 시대입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한국과 옛날에 그래요. 마크 피터슨 교수님의 우물밖에 개구리가 보는 한국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 모르고 있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됐고요. 일단 외국인에게 우리 역사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우리 역사를, 우리 문학을, 또 우리 문화를 공부해 주시고 또 다른 나라에서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버드 한국학 박사이시고 브링엄 영대학 명예교수이신 마크 피터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저도 더 관심 갖고 더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책과 삶 사람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